이번 18기의 주인공들입니다. 행실부부, 그리고 리와인드 부부. 그리고 행실부부, 리와인드 부부는 조정 있잖아요. 조정. 보통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변호사, 조정위원장, 조정하시는 분. 그렇게 법적으로 전문가분들 앞에서는 좀 주눅이 들고 조심하고 그래요. 말을 할 때. 근데 이번에 이혼수녀 캠프 여기 이 부부들은 변호사들 앞에서도 싸우고 빠꾸가 없어. 여러분, 이혼수녀 캠프는 돌싱분들은 잘 안 보게 되는 프로기도 해요. 왜냐면은 조정하고 출연자들끼리 막 뒤지고 볶고 막 욕하고 서로 패드립하고 막 바람을 폈네 안 폈네 뭐 네가 이랬네 저랬네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소리 지르고. 돌싱분들한테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떠올라. 조정하는 것도 나도 조정 저 했었는데 하면서. 그래서 돌싱분들은 생각보다 이혼수녀 캠프 잘 안 봐요. 근데 기혼자분들은 정말 옆에 있는 내 와이프가, 옆에 있는 내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결혼 잘했구나. 자, 쟤네들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 부부는 참 다행이다. 위안이 되다 보니까 기혼자분들이 진짜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 솔로 리액션에서 정숙님이 이혼수녀 캠프 완전 팬이래요. 저는 바로 직전이 여러분들 벌써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맞소송 부부였어요. 역대급이었던 맞소송 부부. 맞소송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부들도 진짜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기수 18기에서 이분들이 맞소송 부부 다 까먹게 만들었어. 진짜 어마무시한 부부들이에요. 이 부부들보다 더 심하려면은 감옥 가는 사람들 말고는 없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이 부부가 법적인 경계에 살짝 넘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밑에 리와인드 부부는 와이프가 자기가 이제 암 환자다 보니까 자기를 간병해 주는데도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와이프가 거짓말한다고 와이프를 뺨을 때리고 와이프 머리를 쳐가지고 폭행을 해요. 때리면 합의가 안 되면 감옥 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암 치료한 거 있잖아요. 암 보험 나은 거, 암 보험으로 이렇게 보험료 지급받으면은 1억을 넘게 받나봐요. 1억 몇천만 원 받았는데 1억을 모바일 게임에다가 1억을 써버렸어.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 전 재산이 2천이에요. 남자는 빚이 6천, 여자가 빚이 3천이었나? 근데 1억을 자기들 빚부터 갚을 생각 안 하고 자기 목숨값이라고 하면서 여자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와이프한테 허락도 안 받고 모바일 게임에다가 보험료로 나온 거, 보험금 탄 거 모바일 게임에다가 1억을 썼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1억 있잖아요. 제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억이라는 돈이 말도 안 되게 큰 돈이에요. 진짜 큰 돈이야, 큰 돈. 쓰라고 해도 못 써. 1억을 어디다 써. 근데 뭐 어디 자산이나 무슨 투자한 것도 아니고, 자산 투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주식이든 뭐 상가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게임에다가 이렇게 1억을 쓰는 거는 그냥 돈을 그냥 허공에 뿌린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와이프가 자기 오이 먹으려고 했다고, 오이가 든 김밥 먹으라고 했다고 와이프 뺨을 때리고 머리를 수십 차례 때렸대요. 폭력적이기까지. 폭언은 기본이고, 이 여자분 부모한테 막 욕하고 하는 거 기본이고, 진짜 완전 끔찍한 최악의 남자가 나온 거죠. 리와인드 부부 같은 경우는 유튜브까지도 하는데, 유튜브에도 본인들이 유튜브에 이혼수녀 캠프 나왔다고 막 그렇게 뭐 본인들이 엄청 막 올리더라고. 쇼츠로.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행실부부도, 이 남자도 아주 이상한데 리와인드 부부부터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행실부부랑 리와인드 부부 어떤 남편이 더 최악인지 투표 한번 해볼게요. 더 최악인 남편 여러분들 투표해주세요. 카지노도 아니고 모바일로도 1억이 가능한 건가요? 저도 여러분 게임에 현질 해봤거든요. 그냥 뭐 5만원? 모바일 게임들이 그런 게 있어요. 하다 보면 막히는 구간이 있어. 근데 현질을 하면은 이 구간을 금방 넘어가게 해줘. 현질을 안 하면은 여기서 거의 한 달 정도 머물러야 돼. 5만원 정도 현질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이 남자는 1억을 현질한 거야. 1억. 진짜 막 자기가 서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게임 내에서 1등이 되고 싶으면 그 정도 쓸 수도 있는데 너무 돈이 아깝죠. 자영업 하거나 자기가 막 돈을 많이 벌거나 집안에 돈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경제적 자유를 이미 이뤄가지고 한다면 모르는데, 이 남자는 쥐뿔도 없잖아. 리와인드 남편이랑 살면 누구라도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서장훈 씨도 리와인드 남편이 하도 난리치니까 서장훈 씨도 정신병 걸리려고 하더라고. 서장훈 씨가 리와인드 남편한테, 아니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 왜 계속 얘기하냐고, 그만 얘기하라고 하면서 이제 리와인드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리와인드 남편이 서장훈 씨 뭐 나한테 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냐고, 저 지금 너무 막 떨리고 두렵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서장훈 씨한테 왜 내 얘기 못하게 하냐면서 서장훈 씨 때문에 막 떨린다면서 엄청 뭐 물 한 잔 먹으겠다 막 꼴값을 떨어요. 제가 그거 보고, 야, 이 사람 진짜 비열하다. 지 와이프한테는 살인미수다 뭐다 하면서 서장훈 씨한테는 살인미수라는 얘기 못하네. 강약약강. 지 와이프는 지가 때릴 수도 있고 막 무시해도 꼼짝 못하니까 그러는데, 서장훈 씨는 본인도 서장훈 씨도 갔다 왔고, 사람 제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서장훈 너 살인미수야. 너 지금 내가 떨리게 했어. 나 지금 막 떨려가지고 기절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책임질 거야? 분명히 여자분이 했으면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이 서장훈 씨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못하더라고. 치사했어. 솔직히 이혼하면 남자가 더
아쉽지 여자는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자분이 뭔가 속된 말로 좀 모자르거나 생각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종할 때 보니까 여자분이 착한 거지 모자란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이 남자분이 아주 악랄해 보이더라고. 여자분 여러분들 똑똑해요. 착한 거야 사람이. 타고난 천성이 착한 사람 있잖아요. 여자분이 되게 착하신 분이에요. 근데 정말 진짜 운이 없게도 재수가 없게도 최악의 인간을 만나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여자분이 아마 이 남자에 대한 연민의 감정, 그냥 안타깝고 안쓰러운 거 있잖아요. 불쌍한 거. 이 남자가 아프다 보니까 그냥 이 여자분이 다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좀 자기가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불쌍해서. 암환자잖아요, 암환자. 그래서 최대한 여자분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남자는 그냥 계속 여자 무시하기 바쁘고 여자한테 막 욕하기 바쁘고 여자 때리고 막 그러니까 진짜 제일 악랄한 사람이 저는 생각합니다. 투표 마감할게요. 리와인드 남편이 역대 최악, 이혼수녀 캠프 최악의 남편은 리와인드 남편 이렇게 됐습니다. 리와인드 남편. 그리고 요즘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우리가 아직 부채 채무가 있는데 빚도 갚아야 되는데 나한테 허락도 없이 1억을 그냥 지 맘대로 써버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우리 부모님도 욕하고 거기에 또 한술 더 떠서 나를 막 때려. 누가 참아요? 그걸 참을 사람이 없죠. 이 여자분이 착하니까 참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장인장모님이 친정이 있는데 이 여자분 부모님이 좀 이 남자로부터 이혼을 시켜가지고 좀 차라리 그게 이 여자분한테도 훨씬 행복한 인생일 텐데 여자분이 이 남자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혼을 안 하는 게 참 그 안타까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리와인드 부부부터 얘기 좀 더 해보자면 이제 비호감이 아니라 역대 최악의 남편 리와인드 남편부터 얘기 먼저 해볼게요. 조정하는 거에서 남자 변호사 유명한 남자 변호사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혼수녀 캠프에 나오는 변호사분들 두 분 다 정말 유명한 변호사분들인데 남자 변호사분이 이 리와인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해요. 트라우마가 남는 사건이 2개가 있다. 하나는 암 수술하고 입원했을 때 와이프가 친구랑 만나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그걸 거짓말했다. 그것 때문에 이 남자분이 많이 울면서 병원에서 만약에 눈물이 상처에 들어가게 되면은 덧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다. 트라우마 남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상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 들어가는 거라고. 입에 들어가면은 그게 뭐 병 나는 거라고. 그런 걸 이렇게 정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오이 알러지 사건은 이 남자가 오이를 먹게 되면은 토하게 되고 오이가 닿은 음식조차도 안 먹는데 이거를 아내가 먹으라고 강요했다. 그래서 위자료를 요구한다고 이렇게 남자를 변호하시더라고요. 이혼수녀 캠프 이 변호사분들이 극한 직업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옆에 있는 출연자가 인간 같지 않아도 이 사람을 최대한 변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변호사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은 변호사분들이 티키타카하고 가운데 있는 조정위원장 분은 별 말 없이 있다가 정리만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혼수녀 캠프에서 이번에 변호사분들보다도 조정위원장 분이 저래서 조정위원장이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되게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장면들. 그 오이 알레르기에 대해서 이제 여자 변호사분 양나리 변호사님 있잖아요. 그 변호사님이 이 남자한테 알러지 검사 받았냐고 물어봐요. 남자는 안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나리 변호사님이 진짜 좀 변호사분 좀 다른 게 어제 먹었던 이제 식사 중에 탕수육에 오이가 들었었다. 근데 너 오이 먹고 지금 멀쩡하지 않냐? 너 지금 너가 과민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양나리 변호사님이 지적을 해요. 이 남자분은 또 지지 않고 그 뭐 익힌 오이는 괜찮대. 생 오이만 그렇대. 근데 정말 이게 오이 알레르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오이가 들어간 모든 거에는 아예 입에도 안 돼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정신적인 성숙도가 그냥 아이일 때 그냥 완전 애 같을 때 멈춰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이가 싫은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오이 알러지라고 하면서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알레르기가 그렇게 심하다면 알러지 검사 받아가지고 뭐 약을 처방받든가 그렇게 해야지. 오이 알레르기 검사도 안 한 사람이 무슨 탕수육 먹을 때 오이 들어간 것도 잘만 먹어놓고 오이를 여자분이 그거를 오이가 들어간 김밥 먹이려고 했다고 좀 막 때리고 여자를 막 뺨을 막 후려치고 희한한 사람. 아무튼 양나래 변호사님은 네가 오이를 생오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걸 봤을 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 네가 오이를 설령 먹었다 했어도 네 와이프를 그렇게 폭력을 써서 때리는 거는 그거는 엄청나게 잘못됐다. 그래서 여자 변호사님이 여자 쪽에서 위자료 4천을 받아야겠다고 이렇게 남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사람마다 위자료 4천이 뭐야? 4억은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인간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혼을 한단 말이죠.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4억은 배째라식으로 아예 주지도 않아. 근데 이제 3천, 4천 이런 거는 이 정도 금액은 이 사람들
사람들의 돈을 월급을 가압류하든 소득을 가압류하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할 수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괜히 위자료들이 3천, 4천인 게 그 가격대가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로금, 그게 이제 한 몇천만 원대가, 그래서 이제 위자료가 3, 4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자가 변호사들 있는 데서도 계속 내가 항암 치료하면서 회사 다닐 때 내가 회사 다니면서 일하는데 힘들다 보니까 여자한테도 일하라고 했었대요. 근데 여자는 내가 실업급여 받기 때문에 왜 일을 해야 되냐면서 그렇게 말을 했었다. 그게 막 화가 나가지고 했던 얘기 했다고 계속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정훈 씨가 어이가 없어서 이미 옛날에 초반부터 했던 얘기 뭐하러 또 하냐. 그렇게 따지면은 너는 1억을 날렸으면서 왜 와이프 돈 안 보내고 지적하냐면서 서정훈 씨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서정훈 씨가 지적하는 게 기분 나빴는지 서정훈 씨 나한테 뭐 화나고 있냐면서 주눅 들고 무섭다고 하면서 괜히 서정훈 씨가 말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 다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28분이나 더 해버려요. 여자분이 이제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그랬다고. 남자가 그렇게 말한 의도는 비열하게도 이 남자가 되게 치사하고 비열하거든요. 여자가 일을 안 한 게 나한테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고 여자가 잘못한 거라고 그거를 강조하려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암치료, 항암치료 받으면서도 돈 벌어오는데 여자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여자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려고 했는데 서정훈 씨가 아니 당신은 뭐 무슨 1억을 게임에다 써버리는 사람이면서 무슨 와이프 돈 안 버는다고 지적하냐고 이 말에 긁힌 거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면 이 남자는 말을 듣질 않아요. 저는 이번에 그 이혼수녀 캠프에서 특히나 좀 보기 힘들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남자가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이런 진짜 뭐 쥐뿔도 없는 배울 점이라고는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마치 지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인 것처럼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얘기하는 거. 그거 보는 게 진짜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말을 이 사람이 되게 장황하게 늘어나요. 딱딱 필요한 얘기만 하고 간단하게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이 남자는 쫙 늘어나 버려요. 그 말을 요약해서 말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이 남자가 계속 이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얘기 또 하고 변호사들 앞에서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방송에 나가면 내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방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여자분 그 실업급여에 대해서 그거 사실 여자분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만 욕먹을까봐 일부러 여자도 욕먹게 하면서 자기는 방어하려고 일부러 그랬다고 인터뷰를 합니다. 남자 변호사분은 위자료가 너무 많다. 위자료 조정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정위원장 그 가운데 있는 아저씨가 반성 의미로 위자료를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분한테 얼마를 받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여자분은 그래도 3,000원 받아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자분은 이 3,000원을 꼭 반드시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뭐 쥐뿔도 없으니까 돈도 없는 거 알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만큼 내가 상처가 크다. 이 남자가 폭력을 쓰고 우리 부모님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그만큼 내가 상처가 크기 때문에 3,000원만 원 어치의 사과가 필요하다.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조정위원장이 이 남자가 돈은 없고 빚만 있잖아요. 조정위원장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자분한테 이 남자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일단 1,000만 원만으로 1,000만 원 확실하게 위자료 받는 걸로 상징적인 약속을 하고 재산 분할 때 고려해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게 유책 배우자는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될 때 재산 분할에 있어서 좀 더 불리하게 이렇게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 이번에 방송에서 많이 느꼈어요. 뭔가 잘못이 있으면 위자료는 일단은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걸어놓고 상대방이 뭐 5,000만 원 받고 싶더라도 일단 2,000만 원 걸어놓은 다음에 나머지 3,000만 원 정도는 재산 분할해서 좀 더 유리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게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걸 제가 처음 보다 보니까 이거는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 여기서 이제 정말 충격적인 부분, 남자는 빚이 4,100만 원, 여자는 빚이 1,800만 원, 전 재산 보증금 2,000만 원, 이게 이 사람들의 전 재산입니다. 재정 상황. 근데 이 남자가 보험금으로 1억 원 타가지고 그 1억을 모바일 게임에다 써버린 거죠. 너무 이 남자가 기괴해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 내 암 보험금이니까 내 목숨값이니까 내 맘대로 쓰겠다고 하면서 빚이 4,100만 원, 여자분도 빚이 1,800만 원, 가진 거는 보증금 2,000만 원이 전 재산인 사람이 모바일 게임에다 1억을 써? 기괴한 사람입니다. 기괴한 사람. 아까 조정위원장이 일단 위자료 1,000만 원 걸어놓고 나머지는 재산 분할로 할 때 그때 좀 더 유리하게 하자고 했잖아요. 여자분이 보증금 2,000만 원 있는 거를 남자가 이제 반반은 원래 하려고 했는데 내 잘못이 있는 거 인정하니까 내 그 반반 하지 않고 전부 다 여자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남자 같은 사람은 위자료를 좀 더 세게 이렇게 맞게 해가지고 계속 매달 이 여자분한테 돈을 보내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보증금 2,000만 원 다 주는 걸로 퉁치는 걸로 끝나는 게 위자료 1,000만 원에다가 그게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여자분 입장에서 여러 차례
차례 남자한테 그 오이 기파 사건 말고도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더 여자분을 때렸거든요. 되게 여자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자기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 다 찢겨져 나갈 뿐더러 무섭잖아요. 이 남자가 욕하면서 때리니까 3천만 원 갖고 이 여자분이 그렇게 막 마음이 편해지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문제는 이 여자분이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위자료도 못 받아.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이 여자분이 지옥 속에서만 사시는 것 같아서 되게 결말이 찝찝한 영화 보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는 느낌이었어요. 결말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완전 최악의 배드엔딩, 찝찝하고 더러운 영화, 그런 거 본 느낌이었습니다. 여자분이 어떤 얘기 했냐면은, 내가 이혼을 안 하긴 하는데 이혼을 안 하는 이유는 6년 넘게 이 남자랑 살아왔고 아직 이 남자를 사랑한대요. 대신에 3개월 정도 유예기간 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면은 3개월 동안 이 남자가 나한테 나를 때리지 않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지 않는지 그거를 이제 3개월 정도 유예기간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3개월 유예기간 달라고 한 거 자체가 이 여자분이 이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지만은 이 남자가 계속 나를 때리니까 무서우니까 3개월 유예기간 달라고 한 거잖아요. 안타까웠어요. 서장훈 씨도 이 여자분한테 3개월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어차피 당신은 이 남자분하고 못 헤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최근 이분들이 알게요. 이 남자 유튜브 채널에 이 여자분하고 막 싸우고 이런 것들 막 쇼츠로 올려놔요. 이 여자분하고 막 욕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는 것들 하나도 변한 게 없던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이 여자분이 이 남자를 이혼했어야 되는데, 이 남자를 진짜 보란 듯이 헤어졌어야 되는데 헤어지지 못하고 같이 산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런 남자한테 맞기까지 하면서 사랑해서 결혼 유지한다는 여자 보니까 안타깝고, 역시 부부 사이란 둘만의 일인가 봐요. 근데 저는 부부끼리 이런 폭력에 대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폭력을 했다는 게 확실하게 증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여자분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감옥 보내버리고 국가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위자료 이런 거 이렇게 딱 벌금 때려버리고. 아직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없죠. 그 정도는 안 되잖아. 그쵸? 여자분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게 되고.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워. 반대로 여자분이 남자 때릴 수도 있으니까 배우자를 때리면은 맞은 쪽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때렸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처벌, 벌금 얼마 이런 거,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한 번 때리기 시작하면 계속 때려요. 폭력에 있어서만큼은 법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엄청 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